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가 8, 9억인데 자꾸 성동구, 마포구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단지에서 자산을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점프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무조건 오를 곳을 찍어드리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1탄과 2탄을 안 보신 분들은 1탄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1편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3탄에서는 서울의 하급지에 속하는 단지들이 후반부에 얼마나 많이 갭 메우기를 했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 영상의 첫 번째 단지는 은평구로 왔습니다.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 일스테이트 7차라는 단지고요. 88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 단지의 앞선 4년, 전반부 4년의 상승을 보면 1억 5천 정도 올라고 30% 정도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무려 92%가 오르면서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앞서 1억 5천밖에 안 올랐는데 후반부 4년 동안 6억 2천이 올랐어요. 총으로 봤을 때는 1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상급지가 8년 동안 한 200% 정도 오른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많이 오르면 좀 오버슈팅 된 거고 이거보다 중급지 하급지로 갈수록 좀 덜 오르는 게 정상인데 한 70%에서 80% 정도 구간이면 좀 덜 오른 편이다. 한 160에서 180 정도 구간이 적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급지로 갈수록 70%에서 80% 구간이니까 한 140에서 160% 정도 요 정도 오르는 게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지 차이에 의해서 보면은 거의 정상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하락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락이 길어요. 상급지들은 1년 정도가 하락이었는데 22년부터 23년 초 22년 말까지가 하락이었는데 하급지로 가면 갈수록 하락이 더 길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반등은 적었죠.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이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반부 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상승 초반이라고 봤을 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 향후에 앞으로 뭐 3년 후, 4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훨씬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수치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규제로 묶이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면은 온갖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이 올랐었던 거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올라갈지가 대략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번엔 강서구에서도 조금 이제 급지가 떨어지는 강서구에서도 마곡이 아니라 발산이 아니라 조금 더 옆으로 와서 염창동 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염창동에서도 메인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동아1차를 갖고 왔는데요. 동아1차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앞에 상승 전반부에는 3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무려 122%가 올랐어요. 저는 이런 단지가 좋은 단지라고 봅니다. 앞선 상승에 나에게 기회를 주는 단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반부에는 어김없이 올라가는 단지. 그래서 총 상승률이 최상급지 못지않은 단지가 좋은 단지라고 봅니다. 이런 단지는 앞으로도 상승의 전반부에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 상승 후반부는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단지라고 봅니다. 하락도 꽤 컸어요. 26%로 많이 떨어진 편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길게 2년 동안 떨어진 만큼 더 많이 올랐었어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 이 하급지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단지는 앞으로 안 올라. 과거 어땠죠? 지지부진한 이 장을 지나면 후반부에는 이런 빛나는 장이 오는 거죠. 전 이걸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를 때 되면은 똑같이 이때 따라가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전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딱 이제 정고점 수준이고 이런 단지들은 무조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초중품합니다. 이 단지. 그리고 9호선 도보 가능하고 한강도 도보로 가능한 이런 단지 아직 11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단지 사서 이런 단지가 후반부에 이런 상승을 보였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면 상급지 갈아타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뭐 구로구, 금광구, 노도광이라고 부르는 이런 곳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봉동이에요. 딱 개봉동 뭔가 또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 한마을 아파트 이름이 한마을이야. 그런데 이런 단지가 올랐을까 과연? 과거를 한번 볼까요? 상승 전반부에는 21%밖에 안 올랐습니다. 7,900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 오른 거예요. 4년 동안. 그런데 상승 후반부에는 117%, 118%가 올랐습니다. 후반부에
몰빵해서 올랐어요. 5억 5천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상승률은 중하급지 평균보다 높은 16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가 하락이 또 길고 많이 떨어지죠. 24%가 떨어졌고 반등은 덜 했죠.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단지가 물론 과거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과연 안 오를까요? 저는 무조건 전고점은 회복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잠잠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누가 살아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이런 것도 다 가격대를 10억, 11억은 줘야 되는 곳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오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과연 여기가 안 올라 있을까요? 최종 상승률은 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여기 21%밖에 안 올랐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 했을까요? 똑같이 여긴 이제 안 돼. 여긴 안 올라.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생활권이 서남권이거나 개봉동에 원래 오랫동안 사셨거나 이런 분들은 굳이 지금 많이 오른 중상급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곳에서 사신 다음에 뭐 2년 후, 4년 후에 점프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신림현대도 마찬가지죠. 금광구에 속해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전반부에는 의외로 좀 많이 올랐어요. 42%. 그런데 상승 후반부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상승률이 무려 217%까지 올라갑니다. 웬만한 최상급지를 눌러버렸어요. 근데 그만큼 하락폭이 컸겠죠? 많이. 그거는 3년 동안 하락을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지금 반등은 없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전혀 반등이 없어요. 물론 선호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단지인 거죠. 과연 이 과거 상승률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에 217%나 올랐다고? 신림현대가?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불과 사실 5년 전 이때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상승된 금액을 주고 샀을까요? 전고점을 대략 9억 2천으로 봤을 때 현재 8억 정도에 매수한다면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지도 상승 후반부엔 결국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좋은 단지만 보려고 하면 이런 단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급지가 높은 데로 가야 되고 더 좋은 단지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눈높이만 높아져 있어가지고 아예 매수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냥 이번엔 한 번 더 전세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전세가가 오를 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전세로 살지 마시고 이런 단지를 그냥 2년에서 4년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로, 어차피 지금 투자도 안 되니까 그냥 실거주로 들어가셨다가 2년 후 4년 후에 상승 후반부에 이제 좀 따라가면은 그때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많이 추천드렸었던 단지 중에 하나인 꿈의 숲 프로지오입니다. 이 단지도 이제 굉장히 호재가 있는 단지인데 이 단지 앞선 전반부 굉장히 평평하죠. 4년 동안 1억 올랐습니다. 26%가 올랐는데 후반부에는 무려 10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64%니까 중하급지 정도가 오른 거고 중하급지 평균 정도가 오른 거고 하락작 때 또 30% 정도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이 16%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앞선 상급지들이 지금 60%, 80%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전고점 뚫고 막 날아가고 있을 때 이거밖에 반등을 못했다. 하락도 많이 떨어졌다. 근데 지난 상승장 후반부에 이렇게 잘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이런 단지들은 이번 후반부에도 따라잡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많이 추천드렸었던 레미안 월곡하고 붙어있는 단지인데 동북선 호재도 있고요. 괜찮은 그래프라고 저는 봅니다. 이 단지의 전고점이 10억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8억짜리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지를 현재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8억, 9억, 10억 정도에서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 저는 이런 단지 추천드려요. 너무 눈높이만 높아가지고 그래도 동대문구까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성동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동구에 원래 가격이 더 낮았던 단지가 지금 9억, 10억 하는데 그 단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후반부에 상승률 피치를 올리면서 따라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내대시장입니다. 중랑구로 와봤는데요. 중랑구에도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단지고 2010년식으로 연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도 14년부터 2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상승 후반부에는 96%나 올랐죠. 신내동이 어디야? 중랑구가 어디야? 이런데 9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상승을 봤을 때는 140%로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하락도 20% 정도로 그래도 양호했고 상승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초로 최근 상승률이 0%가 나왔어요. 하락 후 전혀 오르지 않았던 거죠. 물론 현재 호가가 9억이기 때문에 전고점 9.7억에는 못 미치는 가격이긴 하지만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 하급지의 특징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는 단지 중에 하나고 상승 초반부에는 정말 느리게 오르다가 후반부에 폭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지들도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상급지를 무조건 따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은 월계동으로 갑니다. 월계현대인데요. 월계현대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단지죠.
보시면 상승 초반부에는 33% 정도 올랐는데 후반부에는 86% 오르면서 확실히 후반부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까지 봤던 중급지, 하급지 단지들은 전부 어떤 특징을 보이죠? 상승의 초반부보다 상승의 후반부에 더 많은 상승을 기록한다. 많은 단지들은 상승 초반부에 3배 정도가 오른다. 요거를 이제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3편에 걸쳐가지고 다 직접 확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단지들은 총 이제 150% 올랐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래프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반등의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르고 나면 이때가 그립겠죠. 근데 그러고 나면 기회는 이미 날아간 후니까. 이런 단지들, 호재가 있는 단지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서울원 아이파크 완공되는 거, 옆에 미미삼도 있고, 밑으로 가면 장인뉴타운도 있고, 주변 전체가 바뀌는 이런 단지들은 지금 아직 직접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4년 후 정도가 됐을 때 과연 지금 가격일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가격대를 높여볼까요? 노원구도 다 같은 노원구가 아닙니다. 노원에서도 신축, 그 다음에 중계동 학원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 중에 대표 단지 중에 하나인 청구 3차를 갖고 왔는데 앞선 초반부에 이런 대표 단지들도 26%밖에 안 올랐습니다. 왜? 노원구니까. 그런데 노원구가 후반부에 어떻게 돼요? 111%로 치고 나가죠. 3배가 넘죠? 거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총 이제 상승을 보면 170%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중급지 정도, 중상급지 정도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지가 200% 오를 때 85% 정도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잘 가는 거죠. 하락이 23.72% 됐다가 반등을 21%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이 이제 막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규제를 맞은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단지들이 상승 후반부에 어떻게 됐다? 이때 다 문재인 정부 때 다 규제 엄청 심할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111%가 올랐어요. 그 전에 26%밖에 안 올랐는데 거의 그래프가 비슷하죠. 이제 21% 정도 올랐어요. 그럼 상승 후반부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나가는 최상급지, 상급지들은 지금 현재 60%, 80%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직 21%밖에 안 올랐다. 그럼 이런 단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저는 오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계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들을 한번 볼까요? 재건축 단지 중에 그냥 3단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무 단지나 갖고 온 건데 의외로 상승률이 앞선 전반부에 높았습니다. 50%가 올랐고 후반부엔 이거보다 높은 66%가 올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150% 정도가 올랐고 하락장에서도 의외로 방어가 잘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3단지 같은 경우는 방어가 잘 됐고 이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상승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에서는 전반적으로 평평하게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된다 해도 갈 곳이 조용히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도봉구로 갑니다. 도봉구.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구 중에 하나인 도봉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괜찮은 창동. 창동의 삼성 레미안이라는 단지를 갖고 왔는데 거의 1600세대 넘는 대단지고요. 전반부에는 35% 정도가 올랐고 후반부에 몇 프로가 올랐죠? 130%가 올랐습니다. 왜? 창동에도 호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이 반영돼 가지고 거의 130%가 오르면 웬만한 최상급지를 다 눌러버리는 상승이죠. 전체 8년 상승을 봤을 때는 210%가 오릅니다. 웬만한 최상급지보다 많이 오른 겁니다. 210%가 올라도 물론 5억이 10억 되는 거예요. 이제 5억이 안 됐던 가격이 이제 뭐 10억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똑같이 200%가 오르더라도 뭐 10억이었던 데들은 뭐 30억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갭이 점점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승률 자체는 비슷하게 올라가는 단지들이 있다. 하락장 때는 또 길고 많이 떨어졌죠. 31%가 떨어졌는데 반등을 거의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지들은 이 상승 후반부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이런 단지들도 향후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단지들은 호재가 있거든요. 이 호재가 지금 변했나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호재가 각광받기 시작하는 건 상승 후반부가 되면은 심리가 반영되면서 무섭게 오르죠. 그게 바로 지난 장 후반이었고 전고점이 10억인데 현재 호가가 아직 8억 5천 수준이다. 이런 단지가 리스크가 클까요? 지금 웬만한 상급지가 60%, 80%까지 간 상황에서 상승이 6%밖에 안 된 이 상황이 리스크가 클까요? 저는 이런 단지가 수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실거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단지 어차피 내가 동부권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단지 가가지고 후반부 상승률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는 거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가 8, 9억인데 자꾸 성동구, 마포구만 보려고 그래요. 이런 단지에서 자산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1탄, 2탄, 3탄에서 최상급지부터 하급지까지 쭉 보여드리면서 상승 전반부에 어떤 모습을 보였고 후반부에 어떤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인 모습과 그다음에 현재 모습까지 제가 비교해 드리면서 갭 메우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3편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지역과 어떤 단지들이 따라잡겠구나, 어떤 단지들이 갭 메우기를 하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아니 그럼 상급지를 사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앞선 모습에서도 봤지만 상급지들은 전반부에 더 많이 오르지만 후반부에도 올라요. 전반보다도 좀 덜 오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3년, 24년, 25년 3년 동안 너무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안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적절하게 올라갈 겁니다. 물론 상승폭 자체는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미 비싸진 내가 살 수 없는 이 단지들이 앞서가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고 좌절하고 계속 전세 사는 것보다 아직 오르지 않은 하급지, 중하급지로 가서 상승 후반부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단지를 산 다음에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제대로 된 타이밍에 갈아타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세에서 눌러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하급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올라? 빨리 지금이라도 팔고 상급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그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는 지역과 맞는 단지도 있지만 너무 많이 도망간 단지를 내가 보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상승 후반부에 지금 내 집도 따라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버텨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1편부터 영상을 안 보셨다면 반드시 1, 2, 3탄을 연속으로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